보신 것처럼 제주 해녀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해녀들이 항일운동에도 앞장섰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올해는 또 제주 해녀 항일운동 9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어제 제주시 구자읍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 일대에서는 기념행사가 마련됐고요. 또 다양한 부대 행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해녀 항일운동의 의미, 또 어떤 기념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용식 제주 해녀박물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제주 지역 항일운동의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는 해녀 항일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전개가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해녀 항일 운동은 1930년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 11월 성산포 지역에서 촌초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31년 6월에는 하도리에서 간태 전복 사건이 발생을 하죠. 당시에 이제 해산물에 대한 이제 가격은 해녀들이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업 조합에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지정 가격은 이제 시세보다 40%가 더 이제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이제 청년 지식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녀들이 굉장히 이제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1931년 12월 20날 하도리 해녀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제주 해녀업조합 사무실이 있는 제주 읍으로 가서 점거 농성 계획을 이제 합니다. 그날 이제 12월 20날은 이제 매서운 이제 겨울 바람이 부는 그런 날이라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2시간 만에 이제 회항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이제 일단은 보류하고 다음 해 1932년 1월 7일이죠. 그날은 또 세월이 5일 장날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이제 진격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육상으로 이제 진격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5일장에서 지폐를 갖고 제주 읍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 읍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근처에 평대리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 평대리에는 이제 구자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면장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5일 후에 신임 도사가 올 것이니 그때 해녀들과 이렇게 면담을 알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1월 7일 날 그 집회도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5일 후 1월 12일이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5일장이 열리는 그런 날이었으며 그날도 마찬가지로 해녀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성산, 구자, 우도 지역에 해녀들 한 1000여 명이 모였죠. 그러면서 이제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마침내 오전 10시쯤 돼서 다구치 도사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냥 우연스럽게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러면서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해녀들의 요구 조건은 굉장히 이제 단순합니다. 우선 이제 지정 가격을 이제 철폐를 해라. 그리고 조합 서기, 해녀업 조합의 서기죠. 그 서기를 이제 파면 가격을 제대로 안 줬던. 그렇죠. 예. 그리고 나이 어린 해녀들 그리고 병들거나 나이 많은 해녀들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이제 면제를 하라 하는 그런 단순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제시를 했지만 다구치 도사는 그 자리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고 그 이후에 1월 24일부터 26, 27일 그 사이에 대대적인 이제 검거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 지역의 해녀들뿐만 아니라 청년 지식인들이 3일간 대대적인 이제 검거 작업을 통해서 그 사건은 이제 형식적이지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 역사적 관점에서 당시에 그 해녀 항일 운동이 주목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지몽매한 제주 여성, 제주 해녀가 중심이 돼서 어떤 계기로 이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항일 운동이면서 민중 항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한 투쟁이었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으로 그렇죠. 바뀐 항일 거네요. 운동이었습니다. 네. 올해 초에 항일 운동, 그러니까 해녀 항일 운동을 주도했던 세 분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1월이죠.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해서 부추나 김홍련, 부덕량 지사가 선정이 됐는데 제주 출신 항일 운동가로는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해녀 항일 운동이 우리 도내에서도 많이 알려지진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지정을 통해서 해녀 항일 운동이 좀 더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과 그러니까 이 세 분과 달리 당시에 또 함께 해녀 항일 운동을 주도했던 예. 김계석, 고차동 해녀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서운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제 기록의 문제입니다. 이제 수형 기록이 없고 그리고 이제 공적 기록이 없다 보니까 서운에서 이제 제외가 됐는데 이번 말고도 또 있어요. 뭐 한이봉 해녀, 뭐 한양순 해녀, 강천순 해녀라고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록은 없겠죠. 앞으로도 이제 기록 발굴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떤 그 운동은 몇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참여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이름 없는 해녀들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뭔가 어떤 지정하고 기념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녀 항일 운동이 올해로 또 90주년을 맞았고 그 해녀 항일 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사업들이 진행이 중인데 그 해녀 박물관에서 발간한 자료집 이게 참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리 출신입니다. 이제 현상호 선생이 1950년에 발표한 제주도 해녀 투쟁의 사실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전체 한 5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는 이제 1931년 12월 20일부터 다음에 1932년 1월 27일까지 해녀 투쟁의 전개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면 이제 연 동원 인원수가 이제 17,000여 명, 뭐 크고 작은 이제 집회 건수가 한 248회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바로 이 논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제주도 해녀 투쟁의 사실 이 기록을 중심으로 특별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전시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나요? 사실 이번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관련된 이제 유물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1930년대 해녀들이 뭐 입고 있었던 그런 뭐 물도 또 없을 거고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우선은 1930년대 항쟁이 일어났던 그 세와리 지역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고 했습니다. 뭐 관련된 사진도 없고 하지만 이제 그 지역의 어르신들 세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증언도 얻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항쟁이 일어났던 그 세와리 지역의 이제 주요 어떤 지점들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한 이제 현상우 분에 대한 이제 아직 현상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밝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별전에 현상우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녀 노래입니다. 우리가 뭐 전통 그런 민요의 그 해녀 노래가 아니라 그 항쟁이 일어난 그 시기에 그 해녀들이 이제 불렀던 해녀 노래에 대해서 한번 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전시 개막은 어저께 시작을 했는데 원래 12월 20일, 18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해녀 항일운동 90주년을 맞아서 뭐 준비한 출간물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더 있을까요? 특별전과 함께 저희가 이제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턱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참 관련된 그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별도로 이제 마당극 공연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극은 1983년도에 한번 이제 공연을 했던 건데 점녀풀이라고 하는 공연입니다. 이건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다룬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번에 저희가 우울장에서도 한번 공연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해녀학교라든지 이제 9월에는 이제 해녀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한번 또 공연. 그러니까 해녀 박물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어떤 해녀 항일운동의 가치라든지 정신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 여성으로서 과거에 산다는 것은 정말 곤욕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죠. 태어나서 그럴 수가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물깃기를 시작해서 바닷일, 밭일을 하는 참으로 자기의 시간이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해녀 항일 운동을 통해서 제주 여성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시대에는 절대로 이제 순응하지 아니한 그런 정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운되지 못한 분들이 빨리 서운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관련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주 해녀를 알기 위해서는 제주의 역사, 자연, 문화를 또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주 해녀를 또 알아야만 제주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해서도 이해를 돋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해녀박물관 특별전을 이제 관람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한 연구가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에 맞는 어떤 자료들 우리가 발굴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